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급락을 했었던 국내 증시 전일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투매에 나섰던 개인들이 다시 돌아와줬고 언택트 관련주와 또 제약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종목들의 강한 힘이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시장의 특징주 오늘도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의결권 대행 김지훈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종목 위주로 하나하나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전일 또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 흐름을 펼쳤습니다. 그중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11%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신고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전문 용어로 한사결이라고 부르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컨택트주의 대표주자고요. 이 전자결제 시장 성장하는 부분들을 뭐 다 잘 아실 텐데 특히 작년부터 대표적으로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저도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한 5만 5천 원대 넘어가면서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은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올라오는 부분들의 속도가 좀 빠른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은 못했는데 어느덧 7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페이도 된다. 삼성페이로 해외에서도 결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크게 모멘텀을 두지 않고 싶은 게 해외 갈 수 있나요, 지금? 못 가죠. 네, 못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라는 쪽에 단서를 붙게 되면 또 하나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불신은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작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조금 약간 너무 앞을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발표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98억으로 발표됐는데 작년 동기 수준 정도 한 6%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강한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95억 정도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 23% 이상 성장을 하는데 시총이 1조 6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비해서는 일단 올라온 속도도 만만치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까지 매매했던 제 한국사이버결제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신고가 나올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단기 고점에 딱 물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추가적으로 7만 원대 이상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노리신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6만 7천 원대 밑에서 단기 또 추세적인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수익은 줄 것이다라고 믿음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세 눌림 목적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는 뭐 변함이 없겠지만 일단은 그 안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특징주로는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DB 하이텍 전일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DB 하이텍도 2분기 실적이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매출액은 2,400억대로 영업이익 한 700억대 후반이 나와서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하이텍은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현재 지금 가동률 약 10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여전히 호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주가는 신고가 패턴인데 이 흐름이 뭐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이 1조 7천억대인데요. 좀 개인적으로는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가격이 21선 정도에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계속 정배열에서 지금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자체가 이제 매물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 진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신규로 진입하기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신고가 패턴인 만큼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뭐 하반기에도 또 실제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웨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금 정수기 판매가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수기 업체들 뭐 최근에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일 이제 대표님도 코웨이 얘기를 살짝 언급해주고 가셨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 기조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웨이 뭐 띵동 하면은 이제 뭐 교체하러 오셨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오시는 대표적인 회사죠. 근데 이제 코웨이를 바라보면서 과거 흐름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웅진이었죠. 웅진 코웨이로 불렸다가 웅진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네. 일단 기업 관련된 어떤 그룹 리스크 쪽이 벗어나면서 이제 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최대 주주가 넷마블로 바뀌었죠. 뭐 넷마블 입장 쪽에서는 지금 약간 다양성을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 쪽에서 게임 외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빅히트 엔터 관련된 쪽의 투자도 이런 쪽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게임 회사가 이런 어떤 렌탈 회사를 인수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또 말은 많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되니까요. 잘 돈을 버는 회사니까 충분히 지분 투자해서 주주의 입장으로 가도 되겠다는 흐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작년부터 의미 있는 실적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런 렌탈 회사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기계를 빌려주고 그에 따라서 매달 한 5년이나 뭐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에 따른 어떤 사용료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가 코웨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ROE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땐 30%대 육박합니다. 솔직히 1,000원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300원 이상 내가 주머니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장사 잘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 변화는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제 렌탈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트렌드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그에 따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기적으로는 양호할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코웨이가 또 하나 야심작으로 노리는 게 해외 쪽입니다. 지금 해외 법인이 5개나 갖추면서 중국, 미국, 동남아 모두 이쪽에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나왔을 때 또 한번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코웨이는 중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아마 이제 지난 고점 때 특히 과거의 그룹 리스크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10만 원대 이상 안쪽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 흐름들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2분기 실적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관련된 또 렌탈 회사 쪽에서 주목할 게 쿠쿠 홈시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얘도 잘 갔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좀 단기 탄력, 특히 좀 쫀득쫀득하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를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두 개 중에서 뭘 볼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시면 네. 그래도 쿠쿠홈시스가 탄력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 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지금 시총이 1조 원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또 내년까지 실적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코웨이와 비교했었을 때는 약간 지금 주가가 한 뭐 7만 원대 가도 비싸다고 못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성장성을 갖고 렌탈 쪽에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탄력들은 오히려 지금 직전 고점대인 5만 5천 원대 부분까지도 충분히 시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웨이 그리고 정수기 관련 종목 저희가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들 제약입니다. 식약처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이제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화요일 시장 급락 속에서도 정말 굳건하게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고요. 전일 보시는 것처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끝이 났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망과 투자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그 진단 키트의 시장에서 가장 지금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 가장 누적적으로 많은 게 미국이 1등이고 브라질이 2등인데 브라질 쪽으로 지금 그 허가를 긴급 승인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어제 이제 갭 상승으로 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가격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기존 보유자의 그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투자 관점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27% 정도 그 엑세스 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엑세스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약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지분 가치만 계산해도 약 4,500억의 그 지분 가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 제약 시가총액은 2,850억 정도로 지금 엑세스 바이오의 지분 가치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봐서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가격적으로 싼 건 맞는데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가 지금 뭐 갑자기 어제자 기준으로 297명, 약 300명 가까이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뭐 사회적 격리 뭐 3단계까지 간다 그렇게 계속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 이 우리들 제약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와 더불어 엑세스바이오의 지분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콜마 B&H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리고 또 전일 김민수 대표님이 관심주로 이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제 또 흐름이 좋았으니까 우리가 살짝 리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자결제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저는 건강기능성 식품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길게 투자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콜마 B&H 같은 회사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네. 막 고점을 넘어섰는데 물론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이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기 실적 동향과 내년 실적 전망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애터미의 공급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 클수록 같이 동반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보다도 한 50%더 늘어난 지금 3조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봉상의 패턴도 보게 되면은 거의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거의 견고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똑같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해외 성과 흐름들 확인되기 시작하고 실적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 고점을 높여갈 대표적인 섹터가 콜마 B&H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관련돼서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노바렉스라는 회사도 지금 주가가 약간 눌림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기식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바렉스가 조금 더 턴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 좀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두 분과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김지훈 팀장의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그 OLED와 디스플레이 쪽 장비, 그러니까 비메모리까지 같이 장비를 납품하는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를 가져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장비 업체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그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지금 5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전체 장비주의 평균 퍼는 약 1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파인메탈 마스크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2세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가격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1세대 장비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영업이익 마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에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약 40%대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 163억에 매출액 414억이 사상 최대 실적에 나와서 하반기에 수주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 쪽 A5 그 투자 반도체 쪽 투자 관련해서 신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향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그 반도체 그 FOUP 공정용 그 용기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도 공장 미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물량 그 Q와 P 가격의 동시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디바이스 ENG는 저평가된 비메모리 쪽과 OLED 양쪽에 동시에 수혜받는 저평가된 장비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약 20% 정도 상승하는 31,000대 후반 정도를 보고 있고 32,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손절가는 좀 길게 잡아서 20일
그 이동평균선 가격대인 상단이 25,000원 초반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 디바이스 ENG로 저희가 또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의결권 대행 김지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